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 뭐 이 대통령 재판도 있고 이슈가 많지만은 자유한국당 이야기 해볼까 싶어요. 그 중에서 조강특위. 예, 조직 강화 특위. 그렇죠. 뭐 이게 뭐 하는 건지는 한번 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전원책 변호사가 거론됐을 때 한번 짚었는데 오늘은 그 조강특위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 나아가서 보수 진영 전체 한번 좀 전망을 해보죠. 예. 아직 근데 구성이 끝나지 않았죠? 예, 아직 인선이 안 끝났어요. 전 변호사가 하기로 했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외부 인원 인선 권한이 사실상 전 변호사한테 주어졌는데 뭐 인선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 4주부터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8일인가 그 외부 위원들 발표한다니가 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전원책 변호사는 이미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고 어제는 아예 그 국회 당 사무실에서 공식 기자간담회까지 했어요. 1시간 넘어 혼자서 기자들을 상대했으니까 말이 상당히 많았죠. 네, 그랬어요.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자, 했어요? 뭐 몇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일단 본인에 대해 가지고 현실 정치를 할 배짱은 없다. 근데 왜 이 자리에 있냐면은 보수가 대한민국이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고 뭐 당권이나 출마 등의 욕심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말 자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네. 전 변호사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는 캐릭터고 또 이제 보수층의 지명도가 높지만은 어떤 세력을 갖고 있거나 또 신인급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정치하기에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예. 조강특위는 옛날로 말하면 지구당 위원장,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네. 임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람 자르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렇죠. 이 전 변호사가 한 사람을 잘라도 박수를 받을 수 있고 60%를 물갈이해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가 온다고 하니 많은 언론이 뭐 차도살인이다, 단두대다 이러는데 저는 소를 키우는 사람이지 소 잡는 백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하, 예. 근데 그러면서 한국당 중진 몇 명이 공화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코미디다. 지금부터 긴장하고 공부 좀 하고 어젠다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빠삭하게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면모일신이 안 되면은 다른 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이랬어요. 예. 요즘 한국당에 공화주의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대표적인 게 김무성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김무성 의원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먼저 던진 게 공화주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간담회 자리에서는 말이 없었는데 다른 자리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출마는 자유지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인적 쇄신이라는 게 사람 쳐내는 건 아니다. 뭐 한 명도 안 쳐내고 성공하는 게 가장 좋은 쇄신이다 이랬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결국 상징적으로 뭐가 보이려면은 이름값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내보내봤자 뭐 무슨 아무도 소용이 몰라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또 보면은 김무성 의원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놨어요. 이미 해놨죠. 예. 조강특위하고 그러면 별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이에요. 이 당협위원장 맡을 때도 시끌시끌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자리에는 좀 손을 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음. 그 자리에 손을 대면은 시끄러워지겠지만은 근데 그 자리도 그대로 두면은 뭐 조강특위 하는 게 뭐냐 이런 이야기 듣지 않겠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사람 자르는 부분이고 네. 뭐 전원책 변호사가 나는 그 백정이 아니라 소 키우는 사람이라고 네. 했는데 그럼 누구를 영입한다는 겁니까? 자 그러면서 뭐 내가 기대하는 것은 목을 쳐대는 것보다 바깥에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들꽃 같은 분들이 많이 모시고 오는 것이다.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 이제 잘 모르겠어요. 물론 대구 경북 지역이나 뭐 경기 북부, 서울 강남 지역에는 한국당 당협위원장 자리가 그래도 감 나가는 자리죠. 할만한 자리죠. 예, 예. 근데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나름대로 지명도 있고 또 조강특위 위원인데 이른바 전원책 퀴즈 이야기 들으면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을까. 음흠. 예컨대 지난 지방선거하고 이제 재보선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였고 그랬죠.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직접 인재영입에 나섰어요. 그랬죠. 그때 자리들이 많은 시절인데도 예. 두 사람 다 그닥 성과를 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전원책이라는 사람의 이제 뭐 개인이 옳냐 그러냐 떠나가지고 전반적인 무게감이 그때 안철수나 홍준표보다 나을까 네. 이걸 잘 모르겠다는 그리고 거죠. 정치 상황이 뭐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도가 확 올라갔느냐
그것도 아니고 예, 또 선거도 네. 또 한참 남았고. 어렵겠네요. 예. 그래서 또 보수 통합이라는 하나의 화두가 또 있죠. 그렇죠. 그 애초에 뭐 통합 전대를 해야 조강특위 합류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기도 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전 변호사도 톤다운을 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손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어른한테 전화 한 통 없이 일개 위원이 통합 전대를 주장했겠냐. 손 대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를 갖추면서도 예. 보수 통합과 보수 단일 대우는 국민의 뜻이다. 양당제가 국민이 바라는 제도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바른미래당 쪽 분위기는 안 좋잖아요. 뭐 손학규 대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국당은 앞으로 분열될 것이고 체제가 제대로 유지 못될 거다. 설사 인적 쇄신으로 당의 모습이 바뀐다 해도 그건 아주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바른미래당의 이제 일부 의원, 소수의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출신들 같은 경우에 명분이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한국당 전당대회가 어쨌든 뭔가 다른 형식이 된다면은 합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곤 있는데 당들이 한꺼번에 뭐 2월 예. 통합전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그럼 거죠. 인재 영입도 뭐 보수 통합도 전반적으로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쭉 말씀을 드리는 게 전원책 변호사 개인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구조적인 면을 짚어본 거예요. 네. 자, 전 변호사가 정권을 진다고 하는데 그럼 그 정권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정권이란 걸 갖고 있느냐? 아하. 이 정권이란 말이 뭐 추상적인 단어긴 하지만은 그렇게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성공한 비대위로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대주주였던 문재인 당시 대표가 말 그대로 정권을 이양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 정치 경력과 역량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전 변호사는 보수 진영의 명망가긴 하지만은 그 상황하고 비하면은 좀 힘들죠. 예. 예. 전반적으로 윤태권 실장은 조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네. 긍정적으로 돌아볼 대목은 없어요? 자, 지금 이제 김병준 비대위도 지지부진한데 전 변호사 카드도 아무 소득이 없으면 정말 자유한국당 어려워진다. 그렇죠. 이 정도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당에서 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예. 내가 잘리면 안 되는데 우리 당이 이대로는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좀 뭐 쳐내고 새 피도 들어오고 이래야 된다. 이런 식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전 변호사가 개인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예. 사심 없이 임하고 그러면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성과라는 게 그러니까 몇 사람 좀 상징적인 사람 쳐내고 새로운 사람 영입하고 조강특위 그 본연의 일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유한국당 강세 지역이라면은 영입 대상자들한테도 메리트가 좀 있을 건데, 근데 지금 선거가 워낙 오래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는 게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예컨대 한국당 대구의 뭐 어떤 지역이나 서울 강남 지역의 당협위원장 영입했다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분이 뭘 하겠습니까? 현역 의원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한 대변인 정도 맡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할 일이 없어요. 그것도 문제거든요. 뭐 다 영입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다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국당이 좀 전반적으로 뭔가 붐업이 되고 분위기 바뀌려면 세 사람이 동시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누구요? 일단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요. 제가 볼 때 좀 더 일을 하셔야 돼요. 예. 정치적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내고 당을 실제로 진두지휘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식으로 하면은 뭐 당의 국회의원 원내대표가 하고 여기는 조광특위가 하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김용태 사무총장, 당의 살림살이,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 세 사람이 뭔가 동시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쉽진 않아 보인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